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태풍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태풍이 예보되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바람까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 이야기가 아니고 잠깐 그 지식산업센터 임차업체, 특히 분양하고 첫 임차인의 중요성, 왜 첫 임차인이 중요한지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임차인을 빨리 만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마 길어서 한 편에는 안 될 것 같고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제일 큰 목적은 공실 없이 높은 수익률을, 적당한 차익을 얻으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죠. 다 충족하면 좋은데 아니면 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고, 제1 과제는, 최우선 과제는 좋은 임차 업체를 만나서 임차 계약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주로 중개하는 중개업자로서 실사용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죠.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뭐 물류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해당 호실이 내가 사용할 만한 인테리어가 나한테 적합한지, 아니면 뭐 설비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바닥이,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용량이 증설을 하면 되는데 증설이 용이치 않은 경우도 있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호실에 들어와 있는 전기가 내 설비들이랑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죠. 제 손님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오늘 뭐 다음 시간 드릴 말씀을 꼭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임차를 잘 놓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가 지산을 투자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궁금해요. 뭐 이런 상담 전화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제가 이걸 샀는데요, 임대가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 전화가 종종은 아니고 빈번하게 자주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뭐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냉정하게 안 좋은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잘 되겠죠, 잘 나가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한 5년 정도 임차 업체하고 부딪히면서 느낀 점, 경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다루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저만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투자 카페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좋으니까 투자를 하자, 뭐 분양 직원들이나 이분들은 뭐 임차인하고 그 소통해본, 뭐 손 끌고 다니면서 어떤 게 적합한지 알아본 기업, 어떨 때 임차인이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 뭐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잘 모르시겠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분양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격하고 나중에 공실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특히 영상에까지 추천드리는 물건은 그래서 적은 이유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걸 임차를 우리 손님들이 얼마에 어느 정도에 받을까, 그게 이제 대충 계산이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는 지상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선뜻 추천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뭐 반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들은 저는 이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검토를 하는 거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도 나중에 크게 머리는 아프지 않다. 이 자랑은 꼭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가 상가랑 뭐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첫 임차인,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목적은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높으려고 하면은 가격은 싸게 매입을 하고 월세는 비싸게 받아야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일반 매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정해져 있으니까 딱히 비싸게 살 일도 없고 딱히 임대가 안 나갈 일도 없다는 장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되게 싸게 사거나 월세를 호되게 비싸게 받을 남들보다 그럴 요소들이 적으니까 뭐 기본적인 아주 그냥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다지 높지 않은 뭐 10% 안팎의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분양 물건은 저희가 잘 몰려다니다 보면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기존 건물을 임대해 놓는 방법이야 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차치하고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분양 물건 첫 임차인 준공 떨어지고 나서 이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물건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제 물건만 안 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자, 지식산업센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은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건물들처럼 분양을 했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아서 돌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준공 초기에 임대 물건이 한 10개가 돌아다닌다고 쳐보면은 임대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시기죠. 이게 2년 정도 지나고 난 시점에서는 해당 지산이 입주가 다 되고 물건이 1개, 2개 정도만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은 그때는 초반에야 임차인이 적은 시점이고 나중에 한두 개 정도 되면은 이제 가격이 안정되고 물건이 적은 시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공실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판교 전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30개월씩 공실 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버틸 돈도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식산업센터가 알아서 굴러간다는 의미는 자, 해당 준공이 2020년에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경쟁률이 높습니다. 초반에 안 나가는 게. 나중에 이 상가 부분에 지산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편의점, 그다음에 카페, 구내식당, 그리고 부동산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해당 부동산이 A라는 이 지산을 자기가 들어있는 그 지산 건물이니까 제일 많이 중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중개하는 게 업이다 보니까 잘하죠, 알아서. 그리고 2, 3년 정도 지나게 지식산업센터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처럼 나홀로 아파트들은 별로 없어요. 지산이 어느 지역에 한 군데 있으면은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기 마련입니다. 밀집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사도 아이데코 하나만 있다가 지금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임대를 의뢰하거나 매각을 할 때 그걸 처리해줄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셀프 등기하듯이 혼자서도 잘해요. 뭐 이게 아니고 어차피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맡아서 처리해줄 중개업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됩니다. 자, 경쟁은 떨어지게 되고 이걸 처리해줘야 될 부동산들은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투자자, 소유자가 딱히 욕심을 내지 않는 이상에는 시세가 150만 원인데 200에 백날 내놔봐야 이건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반대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3억 정도면 팔고 아니면 말고 3억에 매매 계약 절대 안 됩니다. 지사는. 욕심을 딱히 안 부리는 상태에서 물건을 내놓게 되면은 지사는 알아서 임대가 낮아지고 돈이 필요할 때 또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매각이 쉽게 됩니다. 쉽게 됩니다. 저희 그 회원분 중에 하나 지금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평택 쪽에 매입하실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런 중개업소들이 없어요. 중개업소 주변에 이제 공장 전문해서 들어가 보면은 지산이 뭔데 아파트는 공장은 뭐고 이게 공장도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중개업소들이 있고 공장을 지을 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니까 매달려서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묻게 되면. 그래서 중개업소가 많은 지역이 그다음에 이제 알아서 굴러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도와줄, 조력해줄 중개업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빨리 임차인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첫 임차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공실 상태면은 이자는 원래 나가는 비용이지만 관리비도 여러분들이 임대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등기 받은 날부터 관리비도. 그런데 임차인이 있게 되면 관리비 부담을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임차인들이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업체가 지산의 특성상 해당 호실에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다못해 냉난방기라도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임차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 잘 보시면은 원상회복 조항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스탠드는 뛰어갈 확률이 높은데 뭐 공간 차지하니까 뭐 그 천정형으로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좀 한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그 임차인이 들였던 자산이 그 비용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관리비 부담도 없고 나 수익도 생기고 나중에 임대 놓기 좋게 아무것도 없는 공실보다는 냉난방기라도 있는 호실이 나중 임차인들은 선택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기를 내가 사도 몇백만 원 정도 뭐 천정형 같은 경우는 돈 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물건. 자, 같은 150만 원에 월세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냉난방기가 있고 하나는 냉난방기가 아무것도 없는 호실입니다. 어떤 게 먼저 나가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지식산업센터 특히 분양물건에 있어서 첫 임차인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임차인을 빨리 만날 수 있는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